안녕하세요. 허니쌤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문법입니다. 또 문법이라는 새로운 영역으로 공부를 시작을 하니까 우리 공부 방법부터 연구를 해봐야 되겠죠? 예. 다른 선생님들께서도 물론 이 문법에 대한 공부 방법을 많이들 말씀을 해주셨을 텐데 제가 나름대로 30여 년간 공부해 오면서 이렇게 하면 문법 공부가 굉장히 쉬워지면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하고 느낀 바를 여러분들께 비법으로 살짝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것부터 시작을 하고 그 다음 그 뒤에 이어서 계속 의문편부터 시작을 해서 저 뒤에 이제 문장의 종류 그리고 그 뭡니까 문법 요소들 그런 것들까지 같이 아울러서 쭉 설명을 해 나가도록 할게요. 물론 영상 한 개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죠. 시리즈로 계속 이어질 테니까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제가 하라는 대로만 따라오시면 어느덧 총 한 10개, 11개 정도의 그 영상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느새 고수의 반열에 오를 수가 있을 겁니다. 농담 아니고.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동영상 설명 아래쪽에 보시면 교재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곳을 링크를 걸어놨어요. 거기에 들어가셔서 교재를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서 인쇄를 한 다음에 아니면 뭐 화면에 동시에 띄워놓고 같이 공부를 하셔도 되죠.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일단 그 문법 공부 방법은 간단하게 한 장짜리니까 그 꼴랑 하나만 실어놓긴 뭐 해서 그 뒤에 의문편까지 같이 붙어 있는 걸로 교재를 갖다 꾸며놨어요. 그래서 문법 공부 방법, 그 다음에 의문의 개념, 종류, 그리고 의문의 변동까지. 의문의 변동도 교체, 탈락, 첨가, 축약 하나하나 차근차근 공부해 나갈 수 있도록 같이 꾸며봤습니다. 자, 첫 번째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된 교재 보시면 문법 공부 방법 간단하죠? 3가지밖에 없어요. 저는 뭐 비법이라고 해가지고서는 뭐 수두룩하게 그냥 뭐 10몇 가지 이렇게 정리를 해서 그 제시를 해드릴 수 있는 체질이 아닙니다. 성격이 아니에요. 간단할수록 좋잖아요. 그쵸? 대신 포괄적이고 간단하면서도 핵심만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자 제일 먼저 1번 괄호 안에다가 무슨 얘기를 할까요? 자, 밑에 설명 보면 대충 감이 오실 겁니다. 보세요. 전체 내용을 한번 훑어서 공부한 후에 다시 처음부터 반복해서 공부해야 한다. 결국 무슨 말이냐면 이 문법 공부는요 최소한 2번 이상 반복할 각오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첫 번째 빈칸에다가 최소한 2번 이상을 공부할 것 적어봅시다. 최소한 2번 또는 2바퀴라고 하죠. 2번 또는 2바퀴 이상 공부할 것. 요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요. 밑에 설명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보시면서 제 설명 들으면서 하시면 되겠어요. 이 전체 내용을 한번 훑어서 쭉 공부한 다음에 왜 다시 반복을 해야 되느냐면 이 문법도 말이죠. 단계가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최소 단위 의문부터 시작을 일단 하는데 의문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제일 첫 단계지만 저 뒤에 내용을 갖다 끌고 와가지고서 설명을 해야 할 부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데 아직 뒤에까지 공부를 하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그 설명이 처음에 들을 때는 잘 들어오질 않을 거예요. 납득이 잘 안 될 겁니다. 그런 게 있구나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한 바퀴 다 돌고 다시 처음부터 한번 스스로 복습을 해 나가면서 공부를 하게 되면 이제 뒤에까지 다 공부를 한 상태에서 다시 앞에 걸 보면 처음에 설명 들을 때 제대로 이해되지 않았던 것이 이제 차근차근 다시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 이제 우리 요새 학생들 공부 방법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학생들이 보통 참고서 하나를 정해가지고 문제집이 됐든 참고서가 됐든 자습서가 됐든 뭐든 간에 처음부터 이렇게 펼쳐서 본단 말이야. 나름 계획 세워가지고 자 하루에 몇 페이지씩 또는 이틀에 몇 페이지씩 공부를 해 나가죠. 그러다가
마지막 장 딱 덮는 순간 책꽂이에 딱 꽂히고 그 다음에 다시는 안 봐요. 그러면 결국 그 저자가, 그 책의 저자가 또 참고서가 됐든 문제집이 됐든 그 저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에 상당수를 놓치고 가고 있는 거예요. 2번, 3번 반복해서 보면서 이제 곱씹어가면서 여기서 출제자는 또는 그 참고서 저자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겠구나 하는 정도까지 이제 읽어줘야 그 내용이 어느 정도 소화가 된 것인데, 그렇게 공부를 하지 않다 보니까 계속 공부한 교재는 쌓이는데 문제는 그 공부한 교재 쌓이는 것만큼의 어떤 효과는 안 나온다, 이런 말이죠. 공부 효과가. 제가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선생님 세대에는 참고서도 많지도 않았고 그렇게 종류가 다양하지도 않았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한 참고서를 여러 번 보긴 했었어요. 수학에서도 그 유명한 정모시기 수학, 그쵸? 그런 것도 뭐 4번을 받느니 5번을 받느니 제가 본 건 아니고 공부 열심히 하던 학생들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 이런 얘기죠. 예. 저는 이제 여담이지만 수학을 잘 못해서 넘어가시고, 그 대신에 영어 공부나 국어 공부는 같은 참고서를 몇 번씩 이렇게 반복해서 봤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수학 능력 시험이 아니라 학력고사 세대인데 그 학력고사에서 정말 우수한 점수를 받긴 받았었습니다. 국어 문제가 50문제고 영어 문제가 국어 문제가 75문제였구나. 국어 1, 국어 2 해가지고 75문제, 영어 50문제 해서 125문제 중에서 딱 2개 틀렸으니까. 국어에서 1개, 영어에서 1개. 그렇게 틀려서 수학에서 좀 망했지만요. 자, 넘어가고요.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반복해서 좀 공부를 좀 해달라는 거죠. 특히 문법은 그게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뒤에 보면 뭐라 그래요? 그 뒤에 제가 설명한 내용이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모르는 상태라도 문법의 큰 틀을 이해하는 과정이라고 여기고 이런 것이 있구나 정도로 이해하고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시라 이거지. 거기서부터 파기 시작하면 뒤로 못 넘어가요. 그러다가 거기서 질려버립니다. 국어 공부 이렇게, 문법 공부가 이렇게 힘든 건가? 그럼 포기하게 돼요. 그렇게 포기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엔 문법에 대한 완전 정내미가 다 떨어지는 거지. 에너지 소비가 다 돼버린 거야. 너무 소모가 된 거지. 그래가지고 국어, 문법 쳐다보기도 싫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포기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지경까지 안 가려면 그래, 일단은 잘 모르는 상태지만 넘어가자. 그리고 뒤에 쭉 간 다음에 다시 반복하는 겁니다. 한 바퀴 돌고 나서 다시 2바퀴째 돌게 되면 그때 가서야 이제 앞서 몰랐던 용어들의 개념도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때부터 진짜 공부가 시작되는 거죠. 2번째. 자, 이 2번째 내용은 말입니다. 제가 문법을 강의를 하든 문학을 강의를 하든 독서를 강의를 하든 간에 일관된 하나의 흐름으로 작용을 하는 것인데요. 어떤 특정 단어 또는 특정 형태소, 특정 어구만 가지고 공부를 하지 마시고 문장 전체, 발화 전체 맥락을 잡아가지고서 문법도 공부를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 발화 또는 문장 내용을 바탕으로 분석을 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분석할 것. 문학편 영상을 갖다가 이제 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 눈치를 채시겠습니다만은 제가 종종 학생들한테 하는 말이 있거든요. 우리가 서로 인사를 나누지 않고 모르는 상태에서 길바닥에서 만났다고 치자. 제가 앞서 걸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가방에서 뭐가 흘러 떨어졌다. 뒤따라오던 여러분들이 나를 불러서 뭔가 떨어졌다고 알려주고 싶다. 그랬을 때 나를 뭐라고 부를 것이냐. 그러면서 학생들한테 질문하면 학생들은 대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저기요 또는 아저씨, 그죠? 예. 여보세요, 뭐 이렇게 부른단 말이야. 근데 이제 수업이 진짜 시작이 되고 나서 강의실에서 또는 이렇게 우리끼리 이렇게 만나가지고서 뭐 질문을 하게 되면 거기서 저기요 이상하잖아. 그러면 그죠? 여보세요 더 이상하죠, 그죠? 예. 아저씨 그건 더 이상하고, 그치? 예. 그때는 선생님이란 말이야. 이제 수업이 시작됐으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존재든지 간에 그 존재물의 의미는요, 그 존재물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의해서
주변 상황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자, 철수가 학교에 간다라고 했을 때, 그래요. 이 애는 어떻게 돼요? 방향을 제시를 하죠. 그쵸? 네. 방향을 나타내는 처소 부사격 조사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철수가 학교에 있다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여기선 방향이 아니라 공간입니다. 똑같은 애인데도 불구하고. 그쵸? 공간. 그 다음에 친구와 7시에 만나기로 했다 라고 한다면 이거는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거든요. 그건 왜 그래? 똑같은 애인데도 불구하고 문장 전체 의미가 어떠한 의미냐에 따라서 이게 의미가 달라진다는 얘기지. 그냥 밑줄 쳐져 있는 그거 하나만 꼴랑꼴랑 외운다고 해가지고서 문법 실력이 느는 게 아니에요. 문법도 결국엔 말의 규칙이거든. 이게 말 전체를 놓고 봐야 돼. 전체 발화 또는 문장 내용을 바탕으로 분석을 해 나가달라 하는 것. 네. 그게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자, 그 밑에 설명은 한번 봐야지. 봐봅시다. 발화된 내용 혹은 문장 전체 내용을 염두에 두고 문법사항을 적용해 나가야 한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주변 상황에 따라 존재 의미가 규정된다는 평범한 진리. 그래요. 우리가 인사도 없이 길바닥에서 만났을 때는 아저씨와 학생 또는 아저씨와 청소년이지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강의실에서 만났을 때는 선생님과 학생이 되고 만약에 우리가 배고파서 분식집에 갔다. 그리고 사장님께서는 우리를 전부 다 뭐 취급한다? 손님. 그죠? 그래요.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다. 그럼 의사 선생님은 우리를 전부 다 환자 이렇게 취급한다는 얘기예요. 그건 왜 그래? 놓여있는 공간이 다르다니까. 맥락이 달라지는 거야. 그것을 갖다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 문법도 따져나가야 된다. 요런 얘기가 되는 거죠. 세 번째. 자, 세 번째 단순합니다. 요건 뭐냐면 큰 단위부터 따져나가기 시작할 것. 그쵸? 네. 여기서 분석이라는 말은 두 번 썼는데 여기도 썼고 여기도 썼고 전부 다 이제 문법적으로 구조를 따져나간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나누어가면서 큰 단위부터 따져라 이거죠. 밑에 설명 보세요. 큰 의미 덩어리부터 먼저 분석한 후 세세한 부분을 분석해 나가야 한다. 어머님들께서 음식 재료를 다듬을 때도 크게 텅텅텅 도막을 내놓고 그 다음에 그걸 잘게 썰어 나가든 깍둑 썰기를 하든 이렇게 재료를 다듬어 나가잖아요. 그쵸? 바로 그런 거야. 너무 큰 덩어리 갖다 놓고 앞에서부터 이렇게 해나가면 이거 언제 끝날지 몰라. 그쵸? 네.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요.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부분부터 너무 세세한 것부터 챙겨나가기 시작하면 나중에 큰 덩어리 모양을 잘 못 잡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요렇게 크게 세 가지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그래요. 최소한 두 바퀴 이상 공부할 것. 두 번째, 전체 발화나 문장 내용을 바탕으로 분석해 나갈 것. 그 다음 세 번째, 큰 단위부터 분석해 나갈 것. 이렇게 세 가지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고 현대 문법을 공부하던 고전 문법을 공부하던 요것은 전체 일관된 하나의 흐름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 방향으로 잡고 공부를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문학 공부 방법은 요것으로 마무리를 짓고요. 그 다음 자음편, 모음편 해가지고서 이제 의문편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십시다. 참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도 해주시면 좋겠고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문편에서 봐요. 빠이.